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앞으로 예정된 제2공항 환경 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접수하는 대로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제주도의 심의 절차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을 결정하는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말해 도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도지사의 발언이 도의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여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제주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사의 동의 안으로 이제 의회에 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의 심의 과정에서 그 처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주도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더 깊이 확인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의회에서 동의하기 어렵겠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정 대안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논의 과정을 진행한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공공부문 인건비가 현재 6천억 원에서 향후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시의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늘 것이며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실제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협약식을 주도한 사단법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 캠프 관여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판사가 증언에 모순이 있다며 거듭 추궁하자 캠프가 협약식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7번째 공판.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인 상장기업 협약식을 주도한 사단법인 대표인 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선거 캠프에서 정책 조정팀 간사를 맡으며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예산 분석 자료를 건넸다며 오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고 씨가 협약식을 함께 준비한 업체에 오영훈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하고 협약식을 한다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오영훈 지사의 관여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메시지 내용과 문서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협약식은 상장기업 공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자리로 생각했고 오영훈 후보가 아닌 정원태 본부장과 소통했다며 오 지사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또 행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오히려 선거 캠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4시간이 지나갈 무렵 판사의 거듭되는 질문에 고 씨는 실질적인 행사는 선거 캠프에서 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또 증언에 모순이 있다며 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는 판사의 지적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오 지사 측 캠프의 관여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고 씨가 미묘하게 입장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공판은 8월 말까지 이어져 1심 선고도 9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제주에서도 13,000여 명이 참전해 2,000명이 넘는 제주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참전 이듬해 전사한 두 형제는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로 73년 만에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군 의장대가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 호국원 현충관으로 들어옵니다. 단상 위에 나란히 모셔진 두 명의 영정과 유골함. 제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고 허창호, 허창시 가사 두 형제입니다. 유가족들이 차례로 나와 헌화하며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15의 형들과 헤어져 이제는 여든이 훌쩍 넘어버린 동생은 형들 이름과 군번만을 바라보고 이를 지켜보는 조카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평소에 이제 어떤 한설인 서름이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연로해가지고 우리 그 큰아버지, 셋아버지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좀 잘 살아야겠다. 73년 만에 유해로 다시 만난 두 형제. 국립제주호국원에 6.25 전사자 형제가 안장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제가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고향에 같이 잠들기까지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형은 1951년 1월 전북 순창 지역에서, 동생은 넉 달 뒤 강원도 인제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형의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됐지만 동생의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는데 60년이 지난 2011년 유해가 발굴됐고 또 10년이 더 지난 재작년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유해 모습이 땅에 묻히지도 않고 바위나 이런 데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유가족을 찾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임시보관소에 있는 유해는 모두 1,800여 구. 1,800여 명의 호국 영령들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 2020년 착공한 울릉공항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활주로가 짧아서 작은 비행기만 운항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관계기관들은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울릉도 사동항. 울릉군민의 수건인 울릉공항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가두봉에서는 현재 절취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토사와 암석을 바다에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울릉도로 운반해 설치한 뒤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인데 국내 공항 건설 현장엔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1%로 오는 2026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관광 수요 증가와 주민 이동권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에서 왔는데 또 김해 공항이 또 가까이 있고 해서 좀 더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자주 올 거고 너무 또 좋아요. 기대됩니다. 공항생이다니까. 활주로의 길이는 1,200m. 소형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는 50인승 비행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80인승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짧은 활주로에도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14인승까지 가능한 소형 제트 항공기가 시범 운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60인승에서 114인승까지 가능한 이 190 시리즈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수 있는 동력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망에 차 있어요.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현재 예산의 약 1.5배에 달하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목요일 아침도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제주 북부 지역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6도를 보였고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북부 지역은 밤낮으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는 폭우 수준의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제주도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어서 산지를 중심으로 밤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 제주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제주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고 성산 27도, 서귀포 26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밤에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가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제주 시내 한 연안 바다가 하얗게 변하는 이상 현상에 대해 제주시가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9일 제주시 김영항 인근에서 바닷물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는 신고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중고차 투자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일당 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중고차를 수출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제주도민 등 135명을 모집해 200억 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1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중고차 거래 시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며 국토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 교수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연구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을 하며 제자 등 5명을 연구위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유리창을 깬 50대 남성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유치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만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